교수님, 저 오늘 밤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땀에 젖은 서연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문 하나 사이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 강민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 밤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쉰을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강민수는 고요함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른 아침 커피 한 잔. 서재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죠. 아내가 떠난 지 3년. 이제 그 빈자리조차 익숙해졌습니다. 2층을 새놓기로 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큰 집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온다고 부동산 사장이 전화했어요. 조용한 애라고 논문 쓰느라 정신없을 거라고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애가 처음 대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봄볕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캐리어 하나 끌고 선 그녀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가느다란 어깨, 긴 생머리. 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층에 들어올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돌아섰어요.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교수님이시죠?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교수님. 그 호칭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민수는 이미 퇴직한 지 2년이 넘었거든요. 아, 네. 짐은 그게 다예요? 네. 책이 좀 무거워서 택배로 따로 보냈어요. 내일쯤 도착할 거예요. 책? 그 단어에 강민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 든 에코백에서 노트 한 권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고전소설 연구방법론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국문학 하세요? 네, 대학원 석사과정이에요. 조선 후기 애정소설 연구하고 있어요. 강민수는 캐리어를 대신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책이 가득 들어있는 게 손에서 느껴졌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았습니다. 앞장선 강민수의 등 뒤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또각또각. 운동화 소리가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넓네요. 서연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창문으로 봄볕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말씀하세요. 강민수가 문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시 그 호칭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현관문을 닫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쿵. 위에서 캐리어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방에서 화장실로, 다시 창문 쪽으로. 그녀가 움직이는 동선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어차피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트북 타자 소리였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 강민수는 국자를 든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어요. 평소라면 금방 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천장 위에서 여전히 타자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타닥, 타닥, 타다닥. 불규칙한 리듬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 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젊은 여자가 책상에 앉아 논문을 쓰고 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한참 후 타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어서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소리가 벽을 진동시켰어요.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서연이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천장을 응시했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위 방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침대는 창문 쪽, 책상은 문 쪽. 그녀가 지금 어떤 자세로 누워 있을까? 이불을 덮었을까? 아니면 더워서 걷어찼을까? 강민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 하는 생각이냐?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찬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환한 불빛이 쏟아졌어요. 물을 한 컵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차갑게 식었죠. 하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무언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강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서재로 들어가 책을 펼쳤죠. 하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자꾸 위를 향했어요. 서연이 일어났는지 아직 자는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참 후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화장실로 가는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민수는 책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봄볕이 마당의 목련나무를 비추고 있었어요. 꽃봉오리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필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는 서재 문틈으로 슬쩍 내다봤어요. 서연이 가방을 메고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청바지, 흰색 티셔츠, 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사흘 전과 달랐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죠. 뭐 하는 짓인가? 황급히 손을 걷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만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언제 돌아올까? 저녁 무렵 대문 열리는 소리. 강민수는 서재에 있었지만 귀를 쫑긋 세웠어요. 계단 오르는 발소리. 2층 문 닫히는 소리. 곧이어 타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타닥. 어제보다 빠른 리듬이었어요. 강민수는 책상에 팔을 개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년간 혼자였던 이 집에 이제 누군가의 숨소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가슴 한쪽을 흔들었죠. 강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려는데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커피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타자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강민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천장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생명의 리듬 같은 소리. 그것은 고요했던 이 집에 찾아온 작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수와 서연은 계단에서 마주칠 때만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응, 학교 갔다 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타자 소리, 발소리, 물소리.
강민수는 그 소리들로 서연의 하루를 읽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밤늦게 잠드는 시간, 언제 집에 돌아오고 언제 샤워를 하는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노트 한 권을 들고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그래요. 들어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수는 식탁을 치웠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논문 쓰다가 막혀서요. 춘향전 해석 관련인데 교수님께서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들어서요. 서연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필기가 가득했어요. 강민수는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의 신분 상승이 갖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죠. 당대 사회에서 사랑이 갖는 의미를 먼저 봐야 해요. 사랑이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신분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강민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언제든 물어봐요.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럼, 다음에 또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교수님, 저녁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요. 혼자 드셨죠? 쓸쓸하시겠어요. 그 말에 강민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제가 쓸데없는 말 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익숙해요. 서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느다란 어깨가 계단을 오르며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연은 자주 내려왔습니다. 논문 질문을 핑계로요. 강민수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질문은 금방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졌으니까요. 교수님은 왜 국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글이 좋았으니까요. 특히 옛날 이야기들. 저도요. 고전소설이 재미있어서 이 길로 왔어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타자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계단 내려오는 발소리. 강민수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남자친구랑 완전히 헤어졌어요. 서연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다가 온 게 분명했어요. 들어와요. 일단 강민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서연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3년 사귀었는데 다른 여자 생겼대요. 제가 논문만 쓴다고 재미없다고. 그 사람이 못난 거예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한테 재미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얕은 거예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몰라 공중에 붕 떠 있었죠. 한참을 울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배고파요. 강민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요? 밥. 따뜻한 밥이요. 강민수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계란, 파, 김치. 간단한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밥을 넣고 볶았죠. 계란을 후라이로 올렸습니다. 다 됐어요. 강민수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강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밥을 먹는 모습이 허겁지겁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배가 고플까? 천천히 먹어요. 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접시가 금세 비었습니다. 더 줄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정말 맛있었어요. 서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강민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괜찮아요. 교수님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닦아야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강민수가 씻으면 서연이 닦았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팔이 스쳤습니다. 서연의 손이 강민수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따뜻했습니다. 강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교수님, 손이 차가우시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황급히 손을 빼냈어요. 물이 차가워서 그래요. 저는 교수님 손 따뜻한 줄 알았어요. 왜요?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아서요. 서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을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 봐요. 늦었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서연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강민수는 싱크대에 기댄 채 숨을 내쉬었어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아까 서연의 손이 스친 자리가 아직도 따끈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이 잠든 모양이었죠. 강민수는 손등을 만졌습니다. 아까 그녀의 손이 닿았던 곳. 이미 체온은 식었는데 왜 아직도 뜨거운 것 같을까? 창밖을 보니 목련꽃이 피어 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흰 꽃잎.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열기가 몰려왔어요. 밤이 되어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거의 매일 1층으로 내려왔어요. 논문 조언을 받는다는 핑계였지만 둘 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많이 그리우세요? 그리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커요.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전 남자친구한테요. 더 잘해줄 걸, 더 이해해줄 걸.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선풍기를 틀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쿵쿵. 위층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초인종.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수리기사가 내일 온대요.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단 들어와요.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고.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맞자 한숨을 쉬었어요. 아, 살 것 같아요. 강민수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얼음을 가득 넣어 잔에 따랐어요. 서연이 단숨에 마셨습니다. 교수님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 밤만 여기서 쉬어도 될까요? 소파에서 자도 돼요. 위에는 진짜 찜질방이에요. 강민수의 손에 든 잔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넘칠 뻔했어요. 소파에서 자요. 나는 안방에서 잘 테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불 가져올게요. 강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고마워요, 교수님. 서연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땀에 젖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쉬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강민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어요. 교수님. 응? 정말 감사해요. 갈 데가 없었는데. 천천히 쉬어요. 강민수는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의 신경이 거실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서연이 눕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 그녀의 한숨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강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잠든 모양이었어요. 강민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서연이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였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강민수는 숨을 죽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최대한 조용히 열었습니다. 물을 따랐어요. 마시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습니다. 교수님?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깼어요? 죄송해요. 소리냈나? 아니에요. 원래 잘 못 자요. 더운 밤엔 특히요. 서연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민소매 티셔츠가 땀에 약간 젖어 있었어요. 강민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 한 잔 줄까요? 네. 강민수가 잔에 물을 따랐어요.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강민수의 손에 닿았어요. 차가운 물잔과 따뜻한 손가락. 서연이 물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였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수님, 응? 저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최근에 교수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눈도 안 마주쳐 주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수는 할 수 없이 그녀를 봤어요. 서연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교수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강민수의 등이 냉장고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저도 교수님이 신경 쓰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수님 생각, 밤에 자려고 누우면 또 교수님 생각.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강민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당신 아버지 뻘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전 신경 안 써요. 나는 신경 쓰여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강민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강민수가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진심이에요. 교수님이 싫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는 이런 말 안 할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강민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그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싫지 않아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책 이야기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실 때, 밥 해주실 때, 논문 조언해 주실 때, 전부 다 좋았어요. 강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의 경계가 흔들렸어요. 서연 씨, 교수님도 저 좋으시잖아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강민수가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틀렸어요. 뭐가 틀려요? 서로 좋아하는데 왜 틀려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강민수는 그 손을 뿌리쳐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 안 해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늙었어요. 당신은 젊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서연이 그의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발. 서연이 까치발을 들었어요. 강민수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서연 씨, 안 돼. 강민수가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등이 냉장고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싫으시면 밀어내세요. 강민수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천둥 소리가 터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젖은 눈으로 강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강민수의 입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수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이 그의 목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강민수는 그녀를 들어 올렸어요. 서연의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방으로. 강민수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이 벗겨지는 소리,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억눌렀던 숨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서연의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졌습니다. 강민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어요.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살결. 교수님. 서연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깊이 껴안았습니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뒤엉킨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9년의 간격도, 세상의 시선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폭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강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서연이 누워 있었어요. 그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잠든 표정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찬란한 미래를 늙은 자신이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강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응? 후회하세요? 아니, 저도요.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강민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서연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고, 때로는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복도를 타고 안방까지 흘러들어왔어요. 강민수는 그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스하게 녹아내렸어요. 교수님, 일어나셨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어요. 강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루하루가 꿈 같았어요. 함께 아침을 먹을 때면 강민수는 맞은편에 앉은 서연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밥을 떠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그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게 현실일까? 가끔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이 학교에 가고 나면 강민수는 서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는 자꾸 현관 쪽을 향했어요. 그녀가 언제 돌아올까?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직 낮이었어요. 저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강민수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슴이 간질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뭔지 잊고 살았는데 서연이 그걸 다시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면 강민수는 현관 앞을 서성였습니다. 대문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교수님, 저 왔어요. 그 목소리. 강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로 감추려 했지만 저절로 올라왔어요. 저녁 식탁에는 두 사람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강민수가 만든 된장찌개, 서연이 볶은 김치볶음. 교수님, 오늘 논문진도 많이 나갔어요. 서연이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강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밥을 떴습니다. 밥맛이 좋았어요. 혼자 먹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밤에는 함께 서재에 앉았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두드렸고 강민수는 책을 펼쳤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타자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강민수는 책을 보는 척하며 서연을 힐끔거렸습니다. 화면에 집중한 그녀의 옆 얼굴, 입술을 살짝 깨물고 생각하는 모습,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교수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강민수는 화들짝 놀라 책에 시선을 박았어요. 들킨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행복하세요? 강민수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목이 메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도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왔습니다. 강민수의 무릎에 앉았어요. 팔로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허리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멈췄습니다. 거울 속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이마,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백발이 섞인 머리, 처진 턱선,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어요. 피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탄력이 없었어요. 62. 그 숫자가 거울 위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박박 씻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남자는 여전히 늙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서연이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23,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생기 넘치는 눈빛, 탱탱한 볼, 강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9년. 그 간격이 처음으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카페 갈까요? 서연이 밝게 말했어요. 강민수는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카페는 대학가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밀려왔어요. 젊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주춤했어요. 저기 자리 있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강민수는 끌려가듯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커플들은 마주보고 웃었고 친구들은 떠들며 웃었어요. 강민수만 유일하게 백발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 여학생 2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메뉴판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활자가 흐려졌어요. 교수님, 뭐 드실래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거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서연이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왔어요. 케이크도 함께 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서연이 포크를 들었어요. 케이크를 떠서 강민수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강민수는 몸이 굳었어요. 주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강민수는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받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고 또 씹었습니다. 겨우 삼켰어요. 옆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봐. 완전 아빠뻘인데? 징그러워. 저런 것도 있어?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가자. 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민수는 팔을 빼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뭔가 있잖아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서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수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늙었다. 저 아이는 젊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민수는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나무 표면이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서연을 피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일어나기 전에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오면 자는 척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불규칙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제 논문 발표회가 있어요. 오실 거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언제인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가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강민수는 발표회장에 갔어요. 대학 강의실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했어요. 강민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조선후기 애정소설에 나타난 신분 초월의 의미,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떨림 하나 없었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당당한 태도, 반짝이는 눈빛.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강민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서연 씨,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생각 없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사과정. 그 말이 강민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저 아이에겐 앞으로 갈 길이 많다. 박사, 교수, 학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길에 62 먹은 늙은이가 함께할 자리는 없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또래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축하했어요. 강민수는 그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젊었어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강민수는 그 사이에 낄 수 없었습니다. 발을 돌렸어요.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를 놓아줘야 한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강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밝은 목소리였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강민수 옆에 섰습니다. 교수님, 왜 먼저 오셨어요? 같이 축하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강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앉아.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이야기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민수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이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발표해 봤어.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잘했더라. 정말 잘했어.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해요. 서연의 대답이 작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폐가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쉬었어요.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박사과정 하라고 했지? 서연이 움찔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하고 교수 돼. 너한테 어울리는 길이야. 목소리를 단호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이 떨렸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강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가? 그만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그녀를 봤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멈추면 영영 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우리 관계.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교수님이 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간신히 버텼어요. 서연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이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 너는 23이야. 나는 62이고. 말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강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우릴 보는 눈빛 봤어.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 아빠 뻘 아니냐고 징그럽다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전 신경 안 써요. 나는 신경 쓰여.
강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 널 봤어. 강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당당하게 서서 발표하던 모습, 빛나던 얼굴, 주변의 또래 친구들, 눈을 떴습니다. 빛나고 있더라. 너무 빛나서 눈이 부셨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빛나는 내 옆에 늙은 내가 서 있으면 안 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하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 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싫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수에게 달려왔어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교수님이 좋다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어요. 미안해.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어요. 이미 방도 내놨어. 다음 주까지 이사가. 강민수가 돌아섰습니다. 서연을 볼 수 없었어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교수님, 저 좀 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그 목소리에 강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콧물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싫으세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민수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니, 그럼 왜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민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너를 위해서야. 거짓말.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무섭고 나이 차이가 무섭고 저를 사랑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놓지 마세요. 눈물이 강민수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뜨거웠습니다. 강민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무릎을 꿇으면 안을 수 있는 거리.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 인생의 짐이었나 봐요. 그게 아니야. 강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멈췄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가눴습니다. 사랑한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그녀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어요. 하나하나가 강민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2층 문 닫히는 소리.
강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운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62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 꾸리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캐리어 끄는 소리, 하나하나가 강민수의 심장을 찔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층이 조용해졌어요. 강민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랐어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거실을 비쳤어요. 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 아이를 위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믿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샜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발소리,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계단 내려오는 소리, 강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바퀴 소리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강민수의 심장을 굴렀어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도 다르지 않았어요. 눈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는 따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걸음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서연이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응.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서연의 눈이 강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강민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깨끗이 떠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턱을 넘었어요. 강민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캐리어를 끄는 손, 떨리는 뒷모습, 첫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연 씨, 강민수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목구멍을 막았어요. 행복해.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나섰어요. 사라졌습니다. 강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텅 빈 대문, 텅 빈 거리,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을 움켜쥐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문틀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 구멍을 뚫고 지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서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방 한가운데 섰어요. 그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 샴푸 냄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정말 미안해, 서연아.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얼룩이 번져갔어요. 강민수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달빛이 텅 빈 방을 비췄습니다. 강민수는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는 있고 너답게 살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강민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강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창밖 골목 모퉁이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떠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을 바라봤습니다. 1층 창문이 어두웠어요. 서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훔쳤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캐리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에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신에게도요. 기다릴게요, 교수님. 서연이 마지막으로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다시 혼자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어요. 부엌에 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어요. 강민수는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쓴맛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어요.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활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자꾸 위를 향했어요. 타자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2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민수는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을 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만 자꾸 봤어요.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똑딱, 똑딱. 너무 느렸습니다. 가끔 강민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냄새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본 봄날이 떠올랐어요. 목련꽃이 피던 날, 함께 웃던 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는 눈을 떴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강민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눈을 맞으며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숨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환상인가?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눈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으니까. 서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 왔어요. 강민수는 달려갔어요.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세게, 아주 세게. 놓칠까봐 무서웠어요. 서연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로 그의 등을 감쌌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강민수가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겁쟁이였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니에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혼자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강민수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이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다시는 안 놓을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해. 강민수는 그녀의 뺨을 감싸 안았어요.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차가운 뺨이었어요. 추워. 들어가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는 캐리어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어요. 이 캐리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강민수는 캐리어를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외투를 벗었어요.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강민수는 수건을 가져왔어요. 서연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손에 감겼어요. 감기 걸리겠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만 있으면요. 강민수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배고프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강민수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강민수는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어요. 제가 계란 넣을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라면이 다 됐습니다. 식탁에 냄비를 올렸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민수는 그 미소를 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미소를 다시 볼 수 있다니. 함께 라면을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후루룩 면을 먹었어요. 입가에 국물이 묻었습니다. 강민수가 휴지를 건넸어요. 고마워요. 서연이 닦으며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연이 씻으면 강민수가 닦았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강민수는 서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를 봤어요. 교수님은 눈 안 보세요? 보고 있어. 제일 예쁜 거.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 강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박사과정도 해야 하고.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상관없어요. 교수님만 있으면요. 힘들 거야. 괜찮아요. 강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나 같은 늙은이 사랑해줘서. 서연이 그에게 기댔어요. 교수님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그럼 제 사랑하는 사람이요. 강민수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교수님.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눈을 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서연이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하지? 강민수가 물었어요. 조금요. 자러 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강민수는 서연의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어요.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잤던 방. 이제 다시 둘이 될 방이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앉았어요. 강민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지? 강민수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떠나요. 절대로. 강민수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강민수의 팔을 베고 누웠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 자. 교수님도요. 서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금방 잠든 모양이었어요. 강민수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온한 얼굴. 이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어요. 나이가 뭐 어때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수는 서연을 꽉 안았어요.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눈을 떴어요. 옆을 봤습니다. 서연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교수님, 응, 좋은 아침이에요. 강민수가 웃었어요. 좋은 아침.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였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햇살이 눈을 비춰 반짝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함께하는 날이었어요.